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타임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민영 기자,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 화성시의 한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1명이 숨졌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연면적 2,300여 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리튬 전지 제조 공장입니다. 현장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사고 당시 67명이 근무한 걸로 추정돼 이후 진화 상황에 따라 인명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인명 피해 우려 때문에 소방당국도 대응 단계를 빠르게 올린 거죠? 네, 사고가 난 공장은 리튬 전지 제조 공장으로 리튬 전지는 일반적인 진화 방식으로는 불을 끄기가 어려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쉽게 불이 꺼지지 않는 상황이라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 분 만에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소방당국은 내부에서 배터리가 폭발하며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 중인데 연쇄 폭발 때문에 진입이 어려워서 불이 꺼지고 나서야 인명구조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재 직후 인명 구조를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화성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아두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민주당이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대표직에서 사퇴하며 연임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김부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선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추인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통일, 국방, 기획재정 등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은 이르면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로써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 만에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 단독 운영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던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도 해제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 전당대회는 희망을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차기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확정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거라며 연임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 당대표나 전당대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 모든 당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오는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이 대표의 직무대행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게 됩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전공의 사퇴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17일부터 휴진에 돌입한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오늘부터 진료에 복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대사나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 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서는 오늘부터 정상 진료가 재개됐습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휴진을 중단하더라도 정책 수립 과정을 감시하고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장기적인 투쟁은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를 달성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IT기기 등 주력 품목이 수출 증가세를 이끌어갈 거로 분석됐습니다. 기현우 기자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지난해보다 9.1% 증가한 6,900억 달러, 수입은 1% 늘어난 6,490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4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전망의 밑바탕엔 반도체 같은 IT기기의 수출 증가세가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특히 올해 반도체 수출이 31.8% 증가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AI, 인공지능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문은 전기차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와 SUV 차량 중심으로 수출이 3.7% 증가해 수출 호조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세계 경기 회복세와 고금리 기조 완화 등으로 선박, 평판 디스플레이 같은 13대 주력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걸로 분석됐습니다. 무역협회는 상반기 흐름을 유지한다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최대치 달성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동 지역 정세로 인한 국제 유가와 환율 불안, 미중 무역 분쟁과 주요국의 관세 장벽 강화 등은 하반기 우리 수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처음으로 1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2022년보다 4만 9천 개 증가한 103만 1천 개로 나타났으며 법인세 총 부담세액은 81조 6천억 원으로 2022년 대비 6조 2천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가운데 흑자 신고 법인은 65만 2천 개로 전년도보다 3만 7천 개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 리모델링이나 보장 강화 등의 명목으로 이미 가입된 보험과 유사한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이른바 부당 승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부당 승환에 대한 제재를 보험 대리점 영업 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련 제재는 설계사 개인에게 과태료나 영업 정지 등을 부과하는 쪽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자신의 차를 지인이 몰래 몰다 사고를 냈다고 해도 차량 소유주도 운행자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데다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차량을 빌려준 것을 사후 승낙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정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인이 몰래 자신의 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소유주도 함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씨의 지인 B씨는 A씨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1억 4,6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A와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와 소유주가 함께 1억 4,600만 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차량 소유주인 A씨는 사고 당시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평소 차량의 관리 상태나 소유주와 운전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량 소유주인 A씨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이 잘 수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고 A씨의 과실로 B씨가 자동차 열쇠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 운행을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지난주까지 폭염 속에 치러진 이슬람 정기 성지 순례 하지 사망자가 1,3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사우디 당국이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6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사망자 10명 중 8명은 당국의 순례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순례자로 제대로 된 휴식처나 회복 없이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한낮 기온은 52도에 육박했습니다. 이슬람 정기 성지 순례인 하지를 전후해 이 더위가 계속됐고 엿새간의 하지 내내 순례객들은 폭염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하지 기간 온열 질환으로 1,301명이 숨졌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사망자보다 6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 성지 순례 사망자 관련 공식 집계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우디 당국은 많은 사망자가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아 신원 확인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83% منهم كانوا من الغير مصرح لهم والذين تعرضوا للعوامل المسافات الطويلة اللي ذكرتها سابقا وتحت أشعة الشمس بلا مأوى. 하지는 일생에 한 번 사우디 메카와 메디나를 찾아 성지 순례를 해야 한다는 이슬람교도 5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사우디 당국은 국가별 할당제를 통해 참가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 관광 비자를 입국한 뒤 허가 없이 성지 순례를 하는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미등록자의 경우 당국에 적발되는 것을 두려워해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사망자 중 이집트 출신이 600여 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피해가 커지자 이집트 정부는 하지 여행을 주선한 여행사 16곳의 면허를 박탈하고 관리자에 대한 검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육군부대 소속 병사가 어제 새벽 경계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육군은 오늘 모 부대 소속 일병이 영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현재 민간 경찰과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병사는 지난달 말에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으로 어제 새벽 5시쯤 경계 근무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 등 군사 기밀을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계정에 등장해 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 텔레그램 채널에 수리온과 KF-21,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 관련 문서 등 군사 기밀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와 현재 국정원, 경찰과 함께 합동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의 반발에 남측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에 담긴 퇴비 등 물질에서 기생충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대남 오물풍선 70여 개를 수거해 전문기관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토양 매개성 기생충은 인분 비료를 사용하는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비위생적일 때 발생하는 만큼 보건 환경 후진국에서 식별됩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5에서 최대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지역별로 강우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이번 주 남부지방엔 비가 오는 날이 많아 대비해야 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요일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 후반 남부지방엔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가 19도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27도, 광주 28도, 대구 2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제주 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타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